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고용시장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강세로 나오면서 언론에서 또 소프트 랜딩, 또 주식도 소프트 랜딩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과연 실체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들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메인은 고용 시장 데이터였죠. 그중에서도 이제 ADP라는 거는 민간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ADP라는 회사에서 또 여러 군데 이제 회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규 고용이 27만 8천이 나왔어요. 5월 달에. 그게 이제 예상치인 18만 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고요. 다만 이제 4월 수치가 29만 1,000이었는데 이거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동업 고용 지수가 이제 신규 고용이 33만 9천이었는데 예상치가 19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5만이 넘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줬고요. 근데 인제 흥미로운 거는 실업률이 3.7%로 올랐습니다. 거의 치솟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지난달에 3.4% 계속해서 3.5, 3.4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3.7로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치보다도 0.2%가 높게 나왔습니다. 인제 고용 수치가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었다. 이거 얼핏 들으면 인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수치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조정 수치가 나왔는데 1 분기에 -2.1%,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2.1%면 굉장히 안 좋은 수치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이제 고용을 했겠죠. 근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생산성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생산성이 하락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MI 지수들도 나왔는데 이제 S&P 글로벌 이런 데서 나오는 PMI가 48.4가 나왔습니다. 이게 50 밑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로 봐도 계속해서 50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째 경기 침체에 있는 거죠. 제조업 보면은. 그다음에 IS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인제 46.9가 나왔고 지난달 47.1 보다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주택 관련 데이터인데 인제 케이스 실러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인제 인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게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였고 이게 인제 3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1.1이 나왔습니다. 1.1%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해서 0.4%가 올랐는데 다시 1.1%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용시장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establishment이라는 게 있고 household라는 게 있는데요. establishment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 ADP 민간 고용 수치 이런 것들을 establishment survey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일자리를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리잡을 뛴다 그러면 얘는 3 개의 일자리가 이제 새로 신규 창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하우스홀드 서베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카운트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인제 한 명이 3 잡을 뛸 경우에 하우스홀드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 명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거를 둘 다 봐야 되는데 보통은 Establishment Survey가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좀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제 2 잡, 3 잡을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인제 인플레가 최근까지 굉장히 치솟았었기 때문에 그 물가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활 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잡을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타블리시먼트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가 좋은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번에 나왔던 5월 수치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인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우스홀드 서베이를 보시면 이게 실업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직 인원, 이제 unemployment persons라고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44만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를 모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실업률도 늘었는데 왜 고용 일자리는 더 늘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충되는 데이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3.7%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늘고, 근데 고용 수치도 올라갔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남아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엔잡을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더 이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잡 뛰던 애들이 쓰리잡 뛰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노동시장에 있었던 애들이 이탈을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실업자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이제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고용시장 선행지표는 제가 고용시장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시간당 임금이 대표적인 선행지표거든요. 이게 인플레보다 계속해서 낮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을 예로 들면 작년 5월 전년 대비했을 때 평균 임금이 4.3%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인플레보다 낮은 수치죠. 당장 인플레가 5%대 뭐 4.8, 9, 5%가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일은 하지만 인플레 때문에 실제 구매 가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수치들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와, 수치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고 언론이 도배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도배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2년 4분기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시간당 보수가 조정 전에 4.9%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7%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4.9%면은 그래도 인플레보다 낮지만 어지간히 이제 비슷비슷하다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노동시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기 충분한데 이게 까보니까 나중에 쓱 마이너스 0.7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7%면은 이게 인플레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일을 하는데 돈을 까먹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를 제외한 실질 시간당 보수도 보면요. 원래는 플러스 0.7% 그래도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정 후에 마이너스 4.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못 따라가는 거죠, 임금이.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리고 연준이 맨날 얘기하죠.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임금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야 된다. 인플레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1분기 데이터도 4분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당 보수 3.4에서 2.1로 하향 조정됐고요. 실질 시간당 보수, 인플레 제외한 수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0.3%였는데 마이너스 1.7%로 하향 조정된 거죠.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그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비농업 고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hourly compensation 마이너스 0.7에서 previously published 밑에가 이제 4.9%가 원래 수치였고 그게 0.7로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옆에는 이제 실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제외한 수치고 그러면 이게 비농업 고용 수치만 그러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럼 비농업만 제가 콕 집어서 괜히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거를 보시면 섹터별로 지금 비즈니스 그다음에 non financial corporate 뭐 manufacturing 뭐
뭐 여기 다 지금 전 섹터에 걸쳐서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오른쪽 유닛 레이버 커스트를 보시면 저게 노동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가 엄청 높아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용을 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그 시간도 줄이고 이러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2023년 1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빨간색 쳐놓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섹터들도 그림은 다 비슷해요. 노동시장 강하다라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데이터들이 전부 합쳐서 나오는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고용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까봐서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나오는 수치만 헤드라인에 도배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022년 12월 13일 기사 헤드라인인데요. 5% wage growth.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5%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파월이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고 5%가 아니고 마이너스 뭐 0.7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슬그머니 나중에 이제 보고서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실업률, 고용 수치 같은 데이터는 일단은 월별로 보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큰 추세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날 때 치솟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거나 시작되기 직전이나 이럴 때는 계속해서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 실업률 고용 수치 말고 다른 선행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당 임금, 평균 노동 시간, 뭐 시간당 보수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 시장도. 그래서 고용주도 굉장히 스트레스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바로 자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노동력을 다시 충당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 락다운 해제되고 이러면서 이제 테크 쪽에서 엔지니어들 이런 애들 엄청나게 과도하게 뽑았다가 또 해고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적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도 더 못 버티고 결국에는 자르고 시간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수치들 역시 나중에 슬그머니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러티브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의 가격 소프트 랜딩을 이제 떠받드는 그런 내러티브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내러티브를 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금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헤드라인만 나오는 걸 봐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시장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떤지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